항산화의 최고 방울토마토 들어가겠습니다. 사과도 이렇게 살짝 익히면 당도가 훨씬 올라가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소스가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와. 그죠? 이태리 파슬리 하셔도 되고요. 바질 있으시면 바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50대 여성분은 채식을 시작하고 나서 혈압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체중도 줄고 반대로 에너지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냉장고에 남아있는 채소들도 맛있게 활용할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보니까요, 사용하다 남은 야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모두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에 냉장고에 많이 남아있는 야채들을 보고 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하고 되게 막막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좀 늘려야겠다라고 하던 다짐을 했던 시기인데요, 셰프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요리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고민하던 중에 떠올랐던 게 바로 오늘 할 요리 카포나타입니다. 카포나타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유래된 요리인데요, 굉장히 맛있는 채소 요리입니다. 채식은 건강과 웰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거 아시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레시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재료 준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료는 이렇게 보시면 원래 이것보다 좀 더 들어가는 것들이 있긴 한데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 있진 않은데요, 올레오 카포나타는 가지를 튀겨서 샐러리랑 양파 그리고 토마토들을 볶은 다음에 드레싱을 부어서 만드는 요리인데요, 오늘은 그것보다 좀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쉬운 레시피로 만들어 왔으니까요,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오늘 들어갈 재료 가지 2개, 옥수수 하나, 양파 하나, 사과 하나, 방울토마토는 20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레몬즙을 짜야 되니까 프레쉬 레몬 반 개, 그리고 마늘은 3알 정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포나타 같은 경우는 채식을 하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요리인데요, 채식의 이점은 고대 여러 문화에서도 되게 강조되어 왔죠. 일부 어떤 분들은 채식이 영양 불균형을 이룬다고 하지만 완벽한 채식이 아니더라도 계란이든 약간의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충분히 보충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점이 많은 게 채식이기 때문에 채식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카포나타 같은 경우는 이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데요, 대부분 부족할 것 같다고 하는 영양소가 단백질인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 콩이나 두부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카포나타로도 충분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탄단지라고 하죠, 탄단지를 고루 보충할 수 있을 겁니다.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카포나타 같은 경우에 오늘 레시피 잘 보신 다음에 잘 따라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특히 가지에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노화 방지랑 혈당 조절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건 가지에 함유된 폴리페놀 덕분입니다. 대부분 가지는 맛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식 가지 요리도 있고 오늘 카포나타도 있기 때문에 카포나타도 가지로 만들어 드시면 굉장히 색다르고 맛있는 요리라고 생각해 드실 거예요. 가지 많이 드세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 카포나타 같은 경우는 익힌 토마토로 요리를 하면 알러지 반응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를 카포나타 하는 것처럼 살짝 익혀서 드시는 거, 생으로 드시기보다 익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가지를 다듬을 건데요, 가지는 꼭지 손으로 하시다 보면 가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작은 나이프로 할 건데, 이 꼭다리가 손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요, 과일을 깎듯이 이렇게 깎아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제거하시면 이렇게 남을 겁니다. 이거 꼭지는 버려주시고요, 다시 하나 더 남은 거 꼭다리가 반대 방향으로, 손 반대 방향으로 가시고 과일 깎듯이 사각사각 천천히 잘라주세요. 큰 칼로 자르시고 싶으신 분들은 큰 칼로 자르셔도 돼요. 하시고 이렇게 꼭다리 남은 거 제거하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자, 가지를 절반 잘라주시고요. 오늘은 가지를 좀 절여놔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시 2등분 하셔가지고 큰 칼 가지고 엄지손가락 한마디보다 조금 더 큰 두께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정도 두께예요. 엄지손가락이랑 보시면 딱 한마디죠? 한마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도마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도마, 단단한 도마 준비하시고요. 오늘처럼 칼질을 많이 하는 날은 도마가 불안하면 손 베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다 자른 가지는 킹볼에 담아가지고요, 이런 볼에 담아가지고 소금을 3꼬집 넣어서 이렇게 잘 버무린 다음에 30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방울토마토를 잘라볼 건데요,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놔두시고 절반 이렇게 자르시면 될 것 같네요. 절반만. 항산화에 좋고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는 방울토마토죠. 방울토마토 오늘도 올리브오일로 살짝 볶아서 먹을 거기 때문에 기용성인 라이코펜 같은 경우에 오늘 섭취가 최대한 잘 될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 영양소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위에
토마토 마리네이드 영상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방울토마토도 한 곳에 이렇게 이쁘게 놔두시고요. 이번에는 사과를 잘라볼 건데요. 사과 이렇게 이 상태로 칼질 넣으시고, 이렇게 칼질 한 번, 두 번, 세 번 넣었잖아요. 여기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를 넣을 때 이쪽이 보시면 내리막이죠. 이렇게 내리막이기 때문에 칼이 자르다가 삐뚤어지면 손에 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돌려주세요. 다시 오르막길로. 그리고 내 손과 반대 방향이 이렇게 내리막이 될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칼질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칼을 넣다 보면 심지 쪽에 막혀요. 그때까지 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잘린 사과를 옆으로 돌려주시고 다시 돌려주시고 내리막길로 만들어주시고, 자 그러면 사과가 이렇게 격자가 되거든요. 격자가 될 때 위를 이렇게 잘라버리시면 이렇게 사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샐러드 할 때 되게 편한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최대한 아까우니까 잘라주세요. 최대한 이렇게 심지 전까지 잘라주시고요. 혹시 또 이해가 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놓으시고 한번 내가 자르고 싶은 두께만큼 자르시고 두 번, 세 번 내서 네 번 넣었다 보면 최고 높은 부위에서 이제 내려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 부위를 다시 내 손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반대 방향이니까 편하게 두께만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심지 전에 칼에다 멈춰요. 90도를 돌려가지고 하나, 둘, 셋 하시면 다시 또 제일 높은 부분이 지나왔죠. 그러니까 다시 손 반대 방향으로 돌리셔가지고 꼭지를 세워서 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사과가 샐러드에 좋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참 편하죠. 오늘의 꿀팁. 아무 데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도 좋은 꿀팁 가져가시는 거죠? 꼭다리는 드세요. 드시고 싶으시면 드셔도 됩니다. 꼭다리도 이렇게 다 쓰는 편이에요, 솔직하게. 이렇게 모서리 부분 잘라가지고 쓸 수 있으면 이렇게까지 최대한 써주세요. 네, 아깝잖아요. 카포나타에 들어간 사과 같은 경우는 약간 그냥 생으로 먹기에 당분이 좀 부족한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겠죠. 저는 지금 초당옥수수를 가져왔는데요. 초당옥수수를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아가지고 2분 30초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잘라줄 건데요. 양파는 절반만 사용할게요. 사과 두께 정도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네요. 깍둑썰기 이렇게 쉽게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늘 같은 경우는 꼭다리만 따주시고, 오늘은 마늘을 조금 얇게 다져주셔야 됩니다. 세밀하게 다져주세요. 오늘 들어가는 마늘은 감칠맛을 조금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향을 좀 입혀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마늘 다진 건 한쪽에 놔둘게요. 옥수수가 굉장히 전자레인지에서 맛있게 익어졌는데요. 좀 식은 다음에 하세요. 손 데이니까. 이렇게 칼로 자르시면 이렇게 잘립니다. 이렇게. 자, 마저 잘라주시고요. 이 초당옥수수 같은 경우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포 손상을 줄이고 눈 건강에 되게 좋아요. 여름철에 나오는 거잖아요, 초당옥수수. 이 한계절에 나오는 것들 구매하셨다가 꼭 드시길 추천드리고요. 이런 샐러드 같은 거 할 때 이 초당옥수수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단맛이 보장되기 때문에 설탕이나 다른 것들을 추가적으로 안 넣어도 되거든요. 여름철에 초당옥수수 사두셨다가 냉동해 두시고 드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비타민하고 미네랄도 되게 많은 재료라서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렇게 알맹이만 다 분리가 됐죠. 가지가 어느 정도 다 절여져 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물이 나왔는데요. 물이 나온 가지를 손으로 꾹 짜가지고 물기를 꾹 짜가지고 이렇게 꼬득꼬득하게 만들어 주세요. 마저 다 짜주시고요. 너무 막 부서질 정도까지 안 짜주셔도 돼요. 자, 다 짰는데 이렇게 가지 다 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린 올리브 준비할 건데요. 8알 정도 넣을게요. 그린 올리브 이거 씨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씨만 남게 이렇게 잘라주셔야 되고요. 잘 익은 올리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칼집을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씨만 남고 이렇게 벗겨지기도 해요. 이건 올리브가 얼마나 익었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구매하신 올리브에 따라서 맞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덜 익은 올리브들은 이렇게 칼집을 아무리 내도 중간에 벗겨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보세요, 이건 또 잘 안 벗겨져요. 후숙을 했는데도 이렇게 안 벗겨진 애가 있어요. 잘 익은 애들은, 잘 벗겨진 애들은 이렇게 칼집 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뭐 이거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 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위험할 것 같으면 손으로 하셔도 되고,
칼로 좀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칼로 하셔도 됩니다. 칼질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런 거 하실 때는 칼로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쉽게 보고 하시다가 손 베이시면 요리하기가 싫어지니까. 올리브 같은 경우도 저희 몸에 굉장히 항산화에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처음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참고 드셔보시고 입에 맞을 때까지는 굉장히 몸에 좋은 애라서. 오늘 재료들을 올리브 오일에 볶을 건데 지용성의 식재료 같은 경우는 꼭 기름과 함께 드시든지 살짝 기름에 볶아 드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로 이런 채소들을 볶았을 때 굉장히 풍미가 좋아지거든요. 오늘 맛있게 볶아 볼게요. 마늘을 한쪽에 놓아주시고 올리브 오일을 4테이블 정도 넣어주시고 살짝 약불로 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타임도 넣어가지고 향이 나오게끔 해주세요. 갈릭 허브 오일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마늘이 오일에 충분히 잠길 수 있게끔요. 타임까지도. 타임은 한 6줄기 정도 넣었습니다. 저렇게 향이 나는 동안 저희는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발사믹 식초, 그리고 꿀. 우선 꿀을 테이블 스푼으로 2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항상 꿀부터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꿀 같은 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꿀부터 넣어주시고, 발사믹 식초를 3테이블 넣어주세요. 3테이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 오늘 이게 소스 끝입니다. 근데 드셔보시면 밸런스가 너무 잘 맞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잘 합쳐질 수 있게끔 잘 저어가지고 이런 농도가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살짝 끈적하게 내려오는 느낌으로 좀 살짝 마늘하고 허브가 향을 내고 있거든요. 마늘이 색깔을 많이 내지 않게끔 약불로 꾸준하게 향을 내주시면 됩니다. 요새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료들이 냉장고에 남아있어가지고 좀 처치하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그러실 때 있으시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레시피가 나오게 돼서 정말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뭐 손님 오셔가지고 과일 같은 거 쓰고 남으시면, 집에서 요리하고 야채 같은 거 남으시면 카포나타나 제 영상 중에 마녀스프 있잖아요. 마녀스프 같은 것도 남는 야채로 꼭 해드시길 바랄게요. 그런 거 해드시면 정말 버리는 거 없이 다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우리 몸에도 굉장히 좋은 채식 위주의 식단이 되는 거니까 많이들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절대 냉장고에 남아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영상 잘 검색해 보시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활용하세요. 허브는 건져줄게요. 이제 이렇게 향이 나오는 곳에 양파를 넣어줄 겁니다. 살짝 단맛이 나올 때까지 양파에서 땀이 나올 정도로 스웨이팅하게 볶을 거라서 중불까지 올리겠습니다. 양파 이렇게 처음에 넣고 나서 소금간 해주세요. 많이 하지 마시고 살짝 기본간을 해줘야 나중에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파바바바박 끓어오르면 다시 약불로 살짝 줄여주셔가지고 색깔이 안 나면서 천천히 단맛이 나오도록 익히도록 할게요. 약불로 줄였습니다. 양파가 익어가면서 단맛이 살짝씩 올라오고 마늘도 약간 더 황금빛을 내면서 되게 맛있는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얇은 양파들 투명한 빛이 나왔잖아요. 이럴 때 짜두었던 가지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강불입니다. 여기에 바로 올리브도 넣어주세요. 가지 생걸로 드시면 알러지가 나거나 탈이 날 수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야행성 채소들은 이렇게 정확한 조리법으로 드셔야 됩니다. 가지도 이제 어느 정도 살짝 익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라이코펜의 대명사 항산화의 최고 방울토마토 들어가겠습니다. 켜버리면 비타민C가 조금 줄어들기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게 걱정되시면 저는 이렇게 생걸로 조금 남겨놨다가 드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은 원래 레시피대로 다 익히도록 할게요. 토마토랑 가지가 살짝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익히시면 됩니다. 색깔이 지금 너무 이쁘죠? 너무 알록달록 너무 이뻐요. 이제 어느 정도 살짝 익어가고 있을 때 여기에다가 아까 잘라두었던 사과도 넣어주시고요. 사과도 이렇게 살짝 익히면 당도가 훨씬 올라가거든요. 근데 너무 익혀버리면 물러지면서 식감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너무 익히지 마세요. 소금 한 꼬집 정도, 그리고 만들어두었던 드레싱 싹 부어주세요. 이렇게 싹싹 긁어서 식초의 산미가 살짝 날아갈 정도까지만 끓이고 빼도록 할 거예요. 너무 상큼한 향이 나요 지금. 여기에 살짝 종종을 살짝만 넣어주세요. 한 숟가락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약간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나서 화이트 와인 있으시면 화이트 와인 넣으셔도 됩니다. 전 제 입맛에는 정종이 더 맛있어서 정종을 넣었어요. 알코올기만 좀 날아가고 보이는 이 소스만 조금 줄어들면 이제 꺼내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쉽죠 오늘들.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와, 정말 발사믹 꿀의 조합은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넘사벽. 여기에 레시피에 있는 것처럼 뭐 케이퍼라든지 샐러리나 넣으셔도 됩니다. 오늘의 컨셉은
카포나타지만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만 하는 거예요. 가지를 하나 먹어볼게요. 너무 새콤달콤해요. 이제 어느 정도 졸아올 때까지 색감이 정말 좋아지고 있죠? 색감이 정말 좋아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제 거기 보시면 소스가 거의 다 줄어들고 있죠? 이럴 때쯤에 초당 소스를 넣겠습니다. 여기에 레몬 반 개를 짜주세요. 상큼한 레몬 반 개를 짜주세요. 이 카포나타 같은 경우는 빵에 얹어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식전에 입맛을 돋구는 용도로 사용하시기도 굉장히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카포나타를 먹을 때 그냥 먹기보다는 현미빵이나 곡물빵이랑 같이 먹는 편이거든요. 치즈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와인 같은 거 드실 때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소스가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와. 그죠? 이때 이제 불을 꺼주세요. 보세요. 너무 이쁘죠? 카포나타를 이렇게 바질잎을 살짝만 이렇게 뿌려줄게요. 이태리 파슬리 하셔도 되고요. 바질을 입으시면 바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카포나타가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먹음직스럽죠? 오늘 저와 함께한 카포나타 요리 함께하는 시간 어떠셨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맛있는 빛깔을 냈고 향도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카포나타 같은 경우는 냉장실에서 1시간 정도 꼭 숙성을 하고 나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맛이 완전하게 다르거든요. 카포나타는 만들고 나서 1시간 꼭 숙성하시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소스 같은 경우도 발사믹하고 꿀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채소가 좀 많이 남거나 곤란하셨을 때 꼭 한 번씩 추가적인 재료만 마트에서 구매해 가지고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가족들의 건강도 책임질 수 있고 내 건강도 책임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요리니까 꼭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레시피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이 레시피가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드시다가 레시피대로 이 영상대로 만들어 봤는데 맛이 잘 안 나지라고 하시면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욱 맛있고 더욱 건강한 요리 그리고 더욱 간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로빈이었고요. 행복하고 맛있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